오늘은 카라티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카라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보면서 드디어 패턴이라는 걸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패턴을 어느 정도 아셔야만 해요. 패턴의 형태, 얘가 그래서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러면 옷을 만들 때 같은 카라라고 하더라도 정말 디자이너 패턴사마다 내놓는 패턴의 종류가 너무너무너무 많은데 그렇다면 CG하는 사람이 이걸 다 해야 되는 걸까? 이제 이런 의문점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간략화시켰습니다. 의상하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아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CG 하는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깊게 들어가는 것도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 사용해 본 경험을 토대로 좀 간략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공식처럼 사칙 연산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외우고 계시면 웬만한 건 다 만드실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한번 짜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어져서 이제 그중에서 가장 헷갈리는 게 아무래도 셔츠 카라예요. 그래서 이 셔츠 카라 만드는 걸 오늘 같이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추 제작하는 방법 같이 해볼 건데 단추 시뮬레이션 되는 것들 그런 것도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항상 이 3번이 깔려 있습니다. 안정적인 시뮬레이션. 네, 이게 중요하죠. 이런 얘기도 같이 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카라를 부르는 이름은 사실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데 우리 여성분들 옷이나 남성분들 뭐 요즘은 거의 남녀 구분이 없으니까요, 옷이. 그래서 옷을 보면 간혹 이렇게 택이 있고요. 요런 카라들 있죠? 납작하고 동글동글한 예쁜 넙대대하게 몸판에 붙어 있는 요런 카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부르는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와이드 플랫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렇게 되는 카라. 이게 몸이죠, 몸. 동글게 몸을 따라가는 요런 카라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차라리 이렇게 폴라티처럼 둥글게 올라가는 건 만들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차이나 카라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조금 우리가 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차이나 카라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차이나 카라를 배우시게 되면 이것과 비슷하게 목을 타고 올라가는 카라의 모든 형태를 다 만드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복잡한 걸 배우는 거기 때문에 더 쉬운 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셔츠 카라예요. 이 셔츠 카라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 카라 플러스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거 있죠? 약간 위로 솟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하게 위로 솟은 요 카라 두 개가 합쳐지는 형태입니다.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최종 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장 쉬운 와이드 플랫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마블러스 디자이너 하실 분들은 지금 미리 마블러스 디자이너 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와이드 플랫 카라 먼저 해볼 거예요. 자,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남캐를 쓸 겁니다. 남자 아바타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제 중급반에선 슬슬 단축키 조금씩 쓰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인터널 폴리곤 슬래시 단축키가 G죠. 네, 여기 있는 것들이 주로 많이 쓰이는 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냥 이렇게 꺼내놓고 쓰셔도 돼요. 편하신 방법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하시는 거나 키보드 한번 누르시는 거나 비슷합니다. 네. 자, 인터널 폴리곤 라인을 딱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다 원하는 형태로 카라를 그릴 거예요. 음. 카라라는 거는 이제 앞과 뒤가 연속적으로 있죠. 요렇게 지나가죠, 카라가. 근데 이때 이 부분, 앞과 뒤를 분리하는 이 부분을 어깨선에 제공하게 되면 카라가 볼록볼록해질 거예요. 그리고 앞과 뒤를 하나로 재봉하면 둥글게 어깨 위를 지나갈 겁니다. 어깨 선에 재봉하는 디자인이라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보통 카라는 앞과 앞과 뒤가 서로 붙어 있습니다. 어깨와 이렇게 그 다음에 패슨 버튼을 할게요. 마블러스 디자이너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좋아져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네. 뭔가 잘 안 되죠? 이제 여기에서 많은 그 연락이 오곤 합니다. 단추가 몸부림을 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연락을 주고는 하세요. 이거 단추 잠그는 거 수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여기에서는 수정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죠. 애초에 처음부터 배치부터 잘못된 겁니다. 단추로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려면 단추를 잠궜을 때 잘 될 수 있게 그 다음에 한번 제가 해볼게요. 시뮬레이션. 짜잔. 아주 잔잔하게 시뮬레이션이 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원래 셔츠는 요 버튼 홀이 세로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가로면은 손을 뒤집어야 되니까 단추를 넣기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가로로 표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CG하는 사람들한테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냥 텍스처라서 명령만 받을 뿐입니다. 버튼 홀로서 존재하고 버튼이 이 위로 올라가게끔 된다. 네, 그겁니다. 자, 근데 저것 또한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수정이니까 셀렉트 무브 버튼이겠죠? 이걸로 버튼 홀 쫙 잡아주시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이제 버튼홀이 있어요. 버튼홀. 여기 보면 이제 이 바인딩 포지션이라는 거는 이 버튼홀이 움직여 버리니까 내가 원래 했던 메뉴에서 건들지 마시고요. 이 앵글 값을 돌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얘를 90도로 꺾으면 그리고 여기 세로선 당연히 여기도 제공하셔도 되죠. 근데 여기 위쪽은 좀 벌어지는 게 자연스러우실 거예요. 넥타이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게 디테일이니까. 자, 이제 오늘은 패턴을 조금 더 이해를 할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카라라는 것을 만들어 봤어요. 칼라라고도 부르죠. 요걸 만들어 봤고, 단축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나 중요했던 건 안정적인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안정적인 시뮬레이션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거, 길이예요, 길이. 길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가 짧은 것에 긴 게 가서 붙으면 당연히 주름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옷이라는 게 앞판과 뒷판의 옆선이 이렇게 실제 옷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판 뒷판에 옷이 이렇게 있는데 옆선 길이가 한 7, 8mm 차이가 나요. 뭐 1cm까지도 차이가 나요. 그럼 이걸 공장 출고하기 전에 그냥 한쪽을 좀 당겨서 이렇게 쭉쭉 당겨서 박으면서 그냥 이렇게 출고하는 경우도 덜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는 세탁하면 좀 티가 나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근데 마블러스 디자는 세탁할 일은 없어요. 세탁을 할 일은 없지만 이게 한 8mm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눈에 도드라지게 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 부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텐션감이 있는 곳, 굴곡이 큰 곳에 딱 맞게 흘러가는 부위라고 한다면 길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도 티가 안 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땐 좀 티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옷을 만들 때 앞으로는 정말 신경을 써줘야 돼요. 길이. 이렇게 길이가 맞닿는 곳은 잘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계속 기억해주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퍼프 소매를 배울 때는 일부러 길이를 더 늘리게 될 거예요. 퍼프 소매는 주름이거든요. 그만큼 양이 많아져서 주름을 달고 있습니다. 형태를 과하게 부풀리는 건데 이 말이 역시나 생각해보면 짧은 것에 긴 걸 붙여서 볼륨감과 주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다른 데서는 불필요한 볼륨감과 주름을 없애기 위해 동일한 길이는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남성용, 여성용, 요런 패턴의 차이라기보다는 네, 패턴의 차이도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좀 얘기를 좀 해보면서 패턴 제작을 하기 위해서 신체 부위의 위치랑 형태 같은 것을 조금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다트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입었을 때 이게 오버핏인지 아니면 진짜 그냥 남자 옷을 사서 입었는지 알 수 있는 게 어깨의 길이랑 목 쪽에서 좀 많이 도드라져요. 그리고 이 티셔츠를 여자한테 입혔을 때는 오버핏이 되지만 남자한테 입혔을 때는 본인의 사이즈를 잘 맞게 입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이제 어디에서 오냐면 어깨, 품 이런 데서 보여져요. 여기가 품이죠. 어깨.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나중에 자켓 할 때도 또 이 얘기를 하겠지만 목에 여기 이렇게 쏙 시작한 여기를 목 옆점, 어깨뼈 톡 튀어나온 그쯤 여기를 어깨 끝 이렇게 불러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어깨 끝, 여기가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어깨 끝점과 잘 맞았을 때 옷이 잘 맞아 보인다 인 거고 우리가 그 전 시간에 차이나카라나 그런 것들 할 때 일부러 뭐 이 정도면 아주 목이 아주 넓어서 정말 너무 얻어 입었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줄어들면 그래도 너무 싸구려 안 사고 좀 돈 주고 샀네 요 느낌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는 확실히 넘어가 있죠. 이렇게 넘어가 있어요. 어깨 끝점은 여기. 캐릭터가 사실 여기가 어깨 끝점입니다. 라는 표기가 없기 때문에 각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 중간 여기쯤을 어깨 끝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목 뒤. 우리 간혹 옷 잘못 사면 목 뒤쪽 헤이 하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목 뒤에 여기 툭 튀어나온 뼈 그쯤을 목 뒤점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너무 과하게 노출돼서 이것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옷이 약간 없어 보여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나요? 옆에서 보면 목 위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정면에서 목이 너무 답답하고 목 옆점도 좀 많이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깨 끝점에서 많이 안쪽으로 들어왔네요. 겨드랑이의 위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위아래. 그런데 측면에서 보면 여기가 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얘를 막연하게 줄이는 건 타이트한 옷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럼 줄여놓고 어깨 넓이 늘리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음, 어떻게 보이세요, 이건? 제 눈에는 너무 아마추어가 만든 것 같은 형태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벌써 타고 올라가죠? 또 아래쪽이 남는 게 문제가 또 되겠네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몸에 타이트하게 맞는 옷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 개, 신축성이 굉장히 좋은 옷. 이 정도까지 넣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 딱 보이네요, 이렇게. UV 쪼개진 면이네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깨가 여기까지는 와야 얘한테 지금 맞는 어깨다. 라고 생각하실 때까지 줄여보실게요. 어깨가 이 정도는 줄어들어야 얘한테 그래도 맞지. 하는 그 순간까지. 자, 그리고 줄이시면서 요거 한 가지는 재미삼아 이렇게 틀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뒷판이 나온다거나 혹은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좋지 않고요. 지금처럼 부드럽게 뒤에가 좀 깎여야 된다면 가다가 뒤도 새도 모르게 부드럽게 이렇게 깎여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각이 크지 않은 게 좋아요.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요 느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저는 뒤에서 봤을 때 이 정도로 커버가 되니까 저는 어깨 길이 이렇게 잡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골반에 지금 좀 딱 닿았죠? 살짝만 위로 올릴까요? 자, 이렇게 놔주시고 조금만 위로 올릴게요. 지금 너무 타고 내려가죠? 뒤쪽 보시고 타고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만 올려주세요. 저는 키보드 화살표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약간 배꼽 아래까지만 이 정도로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길이 수정해 주실게요. 자, 여기까지 준비해 주시고 저는 설명을 위해서 저 혼자만 이걸 좀 하겠습니다. 자, 얘는 그냥 동그란 패턴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동그란 패턴. 근데 우리가 이 동그란 패턴에 다트라는 걸 넣게 된다면 이 정도를 잘라볼까요? 네, 이만큼을 버렸어요. 피자 한 조각만큼 버렸습니다. 버리고 얘네 둘을 서로 재봉해요. 자, 잘라낸 거 다트 맞죠? 그러면 그냥 동그라미였던 평면의 패턴이 다트라는 건 이런 식으로 평면을 입체로 만들어줘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앞쪽에 헐렁거림은 조금 이따 잡을 거고 옆쪽의 옆은 옆구리까지 쑥 들어가는 이쪽을 조금 넣어서 잡아줄 거예요. 일정한 길이, 동일하게 앞판 뒷판이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1.5, 1.5씩 움직이면서 감을 한번 살려볼게요. 자, 1.5, 1.5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 이렇게 됐네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하나 눈 가리고 보셔도 될 거예요. 널널하죠? 그러면 조금 더 줄입니다. 2주차 제가 어려우실 수 있다고 미리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초급반 때
수업 시간에 한 번 따라오는 것 같다가는 조금 부족하시겠죠, 여러분? 네, 여러 번 해보셔야 돼요. 자, 이번에 진행할 거는 이제 3주차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급 2주차까지도 기본적인 내용에 속할 수가 있어요. 얘는 모든 것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제가 중급반 2주차 내용을 계속해서 잘 숙지해 주신다면 나중에 다양한 옷을 만드실 때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만큼 베이스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중급으로 분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본이라는 것도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기본이지만 이제 3주차부터는 기본을 조금 넘어갑니다. 이제는 무엇이냐? 디테일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디테일이라고 해서 막 작고 뽀글뽀글하고 막 엄청 복잡하고 그런 디테일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상이라는 걸 좀 쪼개는 거예요. 사실 이걸 어떻게 쪼개는지에 대한 고민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자, 소매라는 거를 이제 별도로 배우는 시간인 거죠. 우리가 치마를 했던 것처럼. 치마도 초급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디테일의 일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퍼프 소매를 하면서 소매에 대한 요 의상 디테일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얘는 하려면 결국 또 그래서 소매산이 뭔데? 어떻게 생겼는데? 얘가 왜 이렇게 생겨야만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계속 스스로 반문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하셔야만 해요. 그리고 이런 소매산의 형태를 이해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퍼프 소매를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퍼프 소매를 만드는 방법이 그 이미지로 구글에서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것들 추려냈어요. 욕심을 부린다면이야 뭐 수없이 많은 걸 할 수 있겠지만 역시나 말 그대로 패턴이라는 건 창조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패턴사가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모듈처럼 배워서 응용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놓으면 그때는 내가 패턴사가 아니어도 전개도를 내가 짜집기 하면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패턴.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길이가 뭐고 어디가 각도가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야지가 아닌 거죠. 우리 2주차 할 때도 여기에서 이렇게 돌리시고 몇 각도로 하셔야 되고 앞판 뒷판 패턴이 서로 만나서 이렇게 어느 정도 포개져 가지고 몇 분의 몇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배우질 않았잖아요. 그렇게 배우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쉬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했었어요. 근데 요거를 쭉 가져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하냐면 퍼프섬의 형태를 보기에 좀 적합하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밑으로 처져요. 여기는 닿고요. 그래서 팔을 조금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퍼프 소매의 처짐 정도랑 부피감을 더 예쁘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매를 넓혀봤어요. 그럼 얘가 어딘가에 재봉이 되긴 돼야 되겠죠. 뭐 고무줄이 있던 아니면은 뭐가 되던 필요할 거예요. 그럼 아직 울퉁불퉁하지만 그래도 곡선이긴 하니까 여기에다 엘라스틱 간단하게 넣어서 한번 체크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어때요? 뭔가 퍼프 소매라고 하기에는 뭔가 짤똥한 그 느낌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화면에서 봤던 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전부 다 커브 포인트로 좀 바꾸겠습니다. 커브 포인트로 바꿀게요. 그다음에 불필요한 거 지울 거고요. 이 정도로 자르시면 얼추 비슷하게 나오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얘네는 다 넓혀 주셔야 되는 영역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걸로 하나씩 넓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첫 번째 이미지로 해보시는 게 제일 좋으실 거예요. 제일 많이 쓰이거든요. 가장 많이 쓰이는 퍼프 소매라서 이걸로 하시되 가운데도 반드시 넓혀 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벌어지는 거라서 양옆이 여기에서 얘를 제가 만약에 20 넓혔다. 그러면 여기 원래 자리에서 20이 넓혀진 거죠. 그러면 이제 옆쪽도 45.2 이렇게 1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어졌어요. 자, 이만큼 패턴은 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기본 티 먼저 넓혀서 요 소매를
달아보시는 거. 허리 벨트 얘기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동안 조금씩 얘기하기는 했어요. 한 번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이제 이거를 딱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진행이 되셔야지만 또 다른 것들도 쭉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미 이 내용을 우리는 다른 데서 쓰고 있기는 합니다. 벌써부터. 네. 마블러스 디자이너라는 게 딱 뭐랄까요? 치마, 막 소매, 목 여기에만 정확히 해당된다기보다는 각각 해당됐던 그 요소들을 내가 다른 데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린 이걸 이미 사실 그동안 하고는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플리츠. 플리츠 배웁니다. 플리츠를 또 하게 되면 이 플리츠를 다른 데도 막 넣고 싶으실 텐데 우선 중급에서는 플리츠를 치마에 국한시켜 주세요. 그리고 살짝 타이트해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허리띠는 조금 타이트해도 된다. 아, 타이트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타이트해도 된다는 아니죠, 여러분. 살짝입니다. 살짝. 살짝 타이트해서 힘을 받는 것 정도는 괜찮다. 그리고 허리띠에 패브릭을 그냥 일반 패브릭이 아니라 옆이 이만큼 떴죠. 우리 의상도 다른 데서 가슴과 배 사이에 옷이 뜨면 다트를 넣었었죠. 자, 그럼 여기도 택으로 찝어볼게요. 파티클을 조금 낮추고 택을 한번 찝어보겠습니다. 이 정도 찝어보고 반대쪽도 이렇게 찝어볼게요. 자, 찝으니까 어때요? 몸에 탁 붙었죠? 어, 깔끔하게 붙었어요. 그런데 정면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옆에서 보니까 허리띠가 이렇게 지금 V자가 되었죠? 자, 빙 둘러서 꼬매니까 헐렁하게 남아 돌아가지고 옆을 찝었더니 V자가 됐어요. 왜 그러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죠? 여기를 한번 택 길이만큼 한 2cm 정도래요. 제가 줄여볼게요. 자, 우리 이거 소매에서도 다른 데서도 전부 다 해당되는 내용이었죠. 택이 대략 2cm쯤이었어요. 전 맨날 이걸 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값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볼게요. 아직 이 부분을 놓치셔서 모르시는 부분도 분명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라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분명히 잘라주면 몸을 따라갈 수 있는 입체가 됩니다. 얘가 그냥 직사각형이었을 때는 우리가 직사각형 종이 두 개 그냥 나란히 포개 놓으면 이렇게 생긴 애 두 장이 포개져 있을 뿐 딱히 입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둥글게 세워놓으면 입체라고는 볼 수 있지만 뭔가 평면적인 형태를 가진 단순한 입체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들어가는 이런 깊이값까지 존재하는 즉 이곳과 아래와 위쪽의 둘레값이 다른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얘처럼 잘라줘야 되는 겁니다. 다트, 패턴 자르기, 변형 이런 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붓기는 붓는데 옆에서 보니까 V자가 돼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 결국 마블러스 디자이너는 패턴과 패턴이 의상의 실루엣을 따라가면서 만들어지고 패턴과 패턴의 외곽 라인이 서로 재봉이 됨으로 인해 진행이 되죠. 제가 얘를 한번 로테이션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로테이트를 딱 이렇게 잡고 했더니 이 둘이 만났을 때 패턴과 패턴이 만나는 이 연결부가 강력하게 V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치마 밑단 할 때 이런 식으로 뾰족, 뾰족하면 패턴의 형태를 바꿔줬었죠. 그러면 그것과 같은 원리가 여기서도 적용이 되면 됩니다. 자, 뾰족뾰족하니까 패턴을 클릭, 클릭,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어때요? 잘 붙겠죠?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두시는 게 아니라 조금 위치를 맞춰주셔야 얘가 덜 힘들어하면서 제공이 될 겁니다. 예쁘게 이렇게 잘 짝대기들이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들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들만 재봉을 당한 거예요. 나머지 쫄병들, 세트의 두 친구들은 이 대빵한테 재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뮬레이션 하면 이렇게 나이프 플리츠 간단하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 건데, 이제 바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지퍼가 있는 바지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고무줄 바지도 있고, 간혹 단추 바지도 있기는 하죠. 근데 이거는 요즘 거의 안 보이죠. 그래서 제 단추 같은 경우에는 상의에서 배웠던 단추를 바지 앞쪽에 달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될 게 없고, 고무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지퍼. 이 지퍼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게 참 애매한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마블러스 디자이너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게임이나 영상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럼 지퍼를 바지 만들 때마다 꼭 해야 되나? 이제 이것도 한 가지 의문이 되거든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지를 사람들이 입을 때 좀 몸에 안 맞는 바지를 입었다거나 그럴 경우에 바지 지퍼가 살짝 이렇게 앞에서 떠서 벌어져서 지퍼가 조금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지퍼가 패턴이 예쁘게 잘 안 나오고 그거 만들고 나서 간단하게 롤업도 해볼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 고무줄 넣는 방법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 해보기는 했으나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덩치가 큰 캐릭터로 바꿔가지고 이런 캐릭터에서는 그럼 어떻게 바지를 바꿔주면 될지 그런 것들 어디를 당겨줘야 덜 조이고 어디를 당겨주면 널널해지고 그런 것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얘가 당연히 앞판이고 얘가 당연히 뒷판일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얘가 왜 어딜 봐서 앞판인 걸까요? 그냥 선택했기 때문에 앞에 있으니까 앞판. 네,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막 우리가 어디서 구했는데 막 패턴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D 창에도 없고요. 자, 몸의 중간을 가로지르는 그 물고기 엽선처럼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앞쪽은 이만큼의 부피감이 있네요. 뒤쪽은 이만큼의 부피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J자 형태의 모양들 어디선가 많이 본 겨드랑이 쏙 그 느낌이죠. 제가 제 바지를 찍어 놓은 이미지가 있어서 공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가요? 겉은 한 판, 또 다른 한 판 이렇게 되어 있고 얘를 바나나처럼 까서 뒤집으면 이 안쪽에 또 다른 지퍼의 구성 요소들이 들어있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건 정장 바지예요. 가운데 선 쭉 올라와서 지퍼가 가운데 아까 있었고, 요런 식으로, 요렇게, 여기 지퍼가 있죠? 지퍼가 굉장히 이 지퍼 테이프 구간이 작습니다. 이빨도 굉장히 작아요. 저 구간을 넘어서 덮으면 이렇게 한쪽에만 이렇게 덮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걸어줘야 얘가 잠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바지 모양도 내가 여기를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뭔가 이렇게 좀 빼니까 달라졌죠? 이번에는 좀 밖으로 빠졌네요. 아, 너무 빠진 것 같아요. 다시 조금 안으로 넣어서 요 기울기 비슷하게 보시면서 네. 이렇게 하니까 중간이 맞았네요. 어느 정도. 근데 안쪽이 짧아요. 그러면 안쪽을 그리고 요 길이가 지금 62.53이 되었으니까 얘도 맞춰주세요. 체인지 랭스 반대로 62.53. 뭐 그런 커브드 팬츠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눈으로 보시면서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지는 이렇게 바꿨을 때 요 밑단선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켓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켓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남자나 여성의 자켓들 있죠. 근데 그것도 약간 분류가 이렇게 나뉘게 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한번 같이 보고 어떤 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켓의 소매, 이제 소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앞서 하기는 했지만 이제 이것들이 또 자켓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또 자켓에서도 그 약간의 모라제봉 하기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그 모라제봉 하기가 결국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
그런 얘기 한번 해보고, 자켓 패턴의 쪼개짐, 얘는 왜 이렇게 쪼개져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재봉. 겨드랑이가 보통 우리가 시작하는 데가 여기 가운데였었죠. 가운데였는데 지금 보면은 얘는 가운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래에서 보면은 제가 팔을 조금만 올려볼게요. 우리가 보통 하던 이 겨드랑이 가운데에서 팔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친구가 이 중간에 어느 일부분을 먹으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살짝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차가 되어 있습니다. 패턴을 둘로 쪼개서 하기 위함도 있고, 이거는 또 다른 이유도 한 가지 포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선 이렇게 두 개로 쪼개졌을 때 작은 게 겨드랑이 안쪽, 옆구리 옆쪽에 배치되는 패턴인데, 여기 중심선 기준으로 원래는 편안하게 내린 상태에서 팔 길이를 약간 줄자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잽니다. 아몰도 이렇게 재고요. 그럼 거기에서 이 옷은 어떤 옷이니까 우리가 판매하는 패턴의 특성상 여기는 뭐 길이 차이를 얼마큼 줘야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아몰의 길이를 계산해서 테일러들이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굳이 왜? 무슨 이유로? 쪼갤 거면 그냥 여기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쪼개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그냥 여기 조금 더 있고 뒤에는 좀 더 짧게 해서 이 중간쯤을 쪼개도 모양은 나올 것 같은데 왜? 보기만 힘들게 여기를 이렇게 했을까요? 원래 모든 옷은 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잖아요. 팔, 앞판, 뒷판. 여기는 소매. 그쵸? 근데 왜 자켓이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앞, 뒤, 이건 슬리브 1, 슬리브 2.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마우스 우클릭을 딱 하신 다음에 옵티마이즈 커브 포인트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퍼센테이지로 이 곡선이 망가지는 순간이 딱 나오거든요. 이렇게. 망가지지 않는 적정 개수가 나올 때까지 퍼센테이지를 내려주세요. 망가지네요. 내리니까. 25%? 네, 38%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 여기에서 이제 쓰시면 돼요. 곡선 좀 몇 개 없애니까 훨씬 깔끔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엄청 많거든요. 옵티마이즈. 어? 원래 이만큼이에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망가지지 않는 형태를 찾아주세요. 옵티마이즈. 오, 얘는 12%